안녕하세요. 득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까지는 안 되는데 25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마시고 있는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자궁 근종이 있으신 분이실 거예요. 저도 20대 후반에 자궁 근종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이 자궁 근종을 해보려고, 이 완치를 해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봤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제가 경험했던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었던 이야기, 수술을 하려고 동네 병원에 갔었던 이야기,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50이 넘게 이 자궁 근종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까지 쭉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궁 근종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얘기가 아마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자궁 근종이 있는 분도 없었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끝까지 꼭 들으시고 선택을 좀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자궁 근종이 20대 후반에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크지도 않았고, 크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산부인과에 갔는데, 임신을 해서 갔는데 자궁 근종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자궁 근종 때문에 유산을 할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다. 사실 그 당시에는 0.9cm 정도, 1cm도 안 되는 크기였고, 얘 때문에 태아가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라던가, 그런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약간 자궁벽 쪽에 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태아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유산을 하고 갔을 때도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궁 근종 때문에 유산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의사도 이거를 굳이 수술을 하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궁 근종이 암도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이게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아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씩 커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발성 근종이 생긴 분도 계시고 했는데, 저는 자궁 근종이 딱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2.2cm까지도 커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궁 근종이 2cm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이제 결혼을 하고 7cm, 8cm가 되도록 몰랐던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 근종이 좀 커지고 나서부터는 출혈이 상당히 심했어요. 생리를 할 때마다 피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혈 덩어리가 떨어지고, 정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도 피가 생리혈이 떨어져서, 그 오버나이트를 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리혈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리를 할 때는 외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잠깐 나갔다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는데 생리혈이 그 오버나이트를 다 뚫고 바지까지 다 버려서 차 시트를 버릴 정도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리를 할 때마다 정말 그 스트레스가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생리대를 가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앉았다 일어나도
생리열이 확 나와가지고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옷도 들고 다녔어요. 옷도 들고 다니고, 정말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생리혈 때문에. 그래서 동네 병원에도 가봤고, 어떤 산부인과에 갔더니 그 생리를 할 때마다 와서 그 자궁 안에 있는 혈을 빼라. 이거를 흡입해서 빼면 생리가 더 많이 안 나온다.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수술을 할 정도로 얘가 크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자기가 당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생리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많은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로 생활의 불편함이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너무 힘드니까 생리혈을 빼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마취를 하고 내가 수면 마취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빼요, 생으로. 왜냐면 뭐 이게 대단히 오래 걸리는 수술도 아니고 뭐 찢고 뭐 꿰매고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빼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저는 사실 좀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웬만해서 소리 지르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생리혈을 막 흡입을 해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산부인과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근종이 커진다고 하면 그 호르몬제 약을 먹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게 그 자궁 근종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거의 20년 전인데 7, 80만 원 정도 되는 그 호르몬제 주사인지 약인지 먹었어요.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리를 안 하니까 좀 살만한데, 그게 이제 호르몬제다 보니까 약간 갱년기 증상처럼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얼굴도 화끈화끈거리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근종이 좀 주니까 그거를 맞아봐라 해서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 효과가 떨어지고 나서 갔는데, 근데 이게 딱히 이게 뭐 줄지가 않았어요. 이 근종이 줄진 않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또 그 절망감,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한약을 먹으러 갔어요. 서울까지. 저는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너무너무 자궁근종으로 유명한 한의사가 있고, 그 약을 처방해서 자궁근종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프다는 그 심리 때문에 뭐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서울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하고 같이. 그래서 뭐 몸에 있는 그 왜 초록색 빨간색 나오는 그 우리 그 스크린으로 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차갑다. 뭐 손발도 차고, 제가 손발이 좀 찬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제가. 당시에 좀 비싼 금액을 주고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한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저랑 친한 친구가 한의사라서 대구에서 이제 먹었었는데, 근데도 살짝 줄긴 했지만 왈칵왈칵 쏟아지는 이거는 못 잡더라고요. 자궁근종에. 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또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꼭 들으셔야 되는데, 동네에 나름 크다는 산부인과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 원장이랑 상담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자궁근종이 7cm, 8cm까지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너무 크다, 수술을 하기에는. 그래서 호르몬제를 또 맞고, 그러면은 이게 자궁근종이 좀 줄 것이다. 그러면 자궁근종이 좀 줄면, 근종이 크기가 좀 줄면 수술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또 돈을 거의 100만 원 돈을 주고 제가 먹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 그랬냐면, 그 병원에 갔을 때 아이가 또 유산이 됐어요. 아이가 또 유산이 돼서 이 아이의 문제가 있는 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유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XY 검색체부터 시작해서 다 검색을 했는데 뭐 큰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태아에 문제가 있어서 유산이 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제를 먹고 그 주사를 맞고 뭐 한 7, 8개월 뒤에 자궁 근종이 줄면 수술을 하자. 배를 째서 그 자궁 근종을 드러내고 다시 꿰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질 쪽에 가까운 쪽에 이 근종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출혈이 상당히 심한 부위다. 그래서 잘못 떼내게 되면 출혈이 심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하겠냐. 한다고 했죠, 제가. 전 죽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 자궁 근종이 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수술이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다라는 말까지 듣고 이제 제발 이제 이 근종의 크기가 좀 줄길 바라면서 거의 자포자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약을 또 그 호르몬제를 먹고 7,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심전도 검사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배를 째서 수술을 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때 따라갔죠. 저랑 가서 이제 의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7, 8개월이 지났는데 자궁 근종이 지금 몇 센치로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가 그제서야 뭐 한번 해보죠 라고 했는데 전혀 안 줄어든 거예요. 크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7, 8cm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황한 거지. 자기는 이 호르몬제를 넣으면 당연히 좀 줄고 3cm, 4cm 정도 줄면 이제 이걸 떼어낸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줄어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배를 째놓고 어랏 너무 크네? 다시 닫았을 상황인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 남편의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을 수도 있어요. 배를 째놓고 진짜 아니 이렇게 안 작아졌어? 수술 못하겠는데? 하고 닫았을 상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의사 믿지 마세요, 진짜. 돌팔이 의사들 많습니다. 돈만 벌려는 의사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 유전자 검사한다고 거의 100만 원 또 썼죠. 거의 20년 전에. 뭐 그 또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또 거의 7, 80만 썼죠. 그런데 자기가 수술 못하겠대요. 근종이 너무 커서. 자기가 수술할 수 있는 크기의 근종이 아니래요. 제가 처음에 거기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대학 교수보다 수술을 잘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대학 교수보다 수술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자궁 근육이 줄면 자기가 수술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정말 그때 그 절망감과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견서를 하나 써줬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학병원에 가면 또 별의별 검사 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대학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유산을 몇 번 했고 지금도 수술하러 갔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다.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도 들었고 지금 크기가 거의 7, 8cm 정도 된다는데 저는 아직 아이도 안 낳고 결혼했는데 근종은 자꾸 커지고 호르몬제를 맞아도 근종이 줄지를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는 그 선생님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데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전 아이도 못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하세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그 동네 병원에 나름 큰 산부인과 병원이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의사 원장도 배를 째서 수술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복강경으로 그냥 수술할 수 있다. 배를 안 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초음파만 보시더니 그냥 뭐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되겠다. 지금 뭐 이미 병원에 있다가 지금 다 해본 거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왔으니까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아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커서 배를 째서 해야 된다는데요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든 수술이라고 하던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암 수술도 하는데 아니 뭐 이 근종 수술이 뭐가 복잡하냐 힘드냐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도 암을 제거하는 수술도 하는데 이 정도 수술은 수술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동네에 있는 병원의 의사 수준과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의 수준이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강경으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해서 다 제거를 했어요. 그 큰 거를 7, 8cm 되는 근종을 그거를 떼서 이제 뗀 다음에 남편한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짤 필요도 없었고 뭐 출혈이 심해서 죽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냥 간단하게 복강경 수술로 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방 회복도 됐고 한 2, 3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수술은 대학병원에 가보란 말을 저는 특히 자궁근종, 자궁 같은 경우 여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 못 만났으면 저는 자궁을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출혈도 너무 심했고. 의사들이 자궁을 드러내라 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못했던 게 아이가 아직 없었고 결혼했지만 젊었고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들면 자궁을 드러내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한의원에서도 들었고 병원에서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50이 넘었지만 자궁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면 이게 장기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이게 몸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진답니다. 이게 허리가 주저앉는다고 해야 되나? 장기가 하나 없기 때문에 장기가 전체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분명히 안 좋아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떼내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자궁을 잘 떼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자궁근종이 한번 생긴 사람은 계속 재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바로 임신을 해도 된다고 해서 임신을 했고 무사히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워낙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도 하고 근종이 컸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으니 제왕절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요. 제왕절개를 한 다음에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분한테는 이제 한 2-달 정도 의사 선생님이 봐주신다 하셔가지고 임신을 하고 2-달 정도 지켜본 다음에 더 이상 유산이 되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괜찮으니까 이제는 동네 병원에 편하게 다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그 대학병원 교수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저를 좀 봐주시고 이제 그 뒤로는 동네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동네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출산하면서 제가 이제 어차피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궁근종이 잘 제거가 됐는지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됐고 근종이 없다 이제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나이를 먹고 뭐 아이를 출산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생기더라고요. 자궁근종이. 또 다시 자궁근종이 생겨서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거의 2cm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처럼 생리혈이 확 터지진 않아요. 와르르 쏟아지는 생리혈은 나오지 않습니다. 2cm 정도 되는데 그 비결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이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잔 매일 꼬박꼬박 마셨어요. 생리혈이 줄었어요. 생리양도 줄고 막 덩어리처럼 쏟아지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얘를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먹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 때도 있고 생량이 좀 많다 싶으면 저는 다시 또 얘를 꺼내서 마셔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제가 근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좀 안 맞는 영양제나 약을 먹으면 생리혈이 확 쏟아져요. 예전에 제가 무슨
마그네슘을 먹었는데 그거를 좀 먹고 나니까 또 생리혈이 막 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생리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인지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 다른 거는 다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이 영양제를 먹고 나서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그 영양제를 끊고 얘를 다시 좀 꾸준히 마셨더니 그 다음 달에는 또 생리가 정상적으로 양이 확 줄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리가 조금 많았다 아니면 내가 좀 이 차를 좀 요즘 덜 마셨다 싶으면 먹어요. 외출할 땐 항상 이 차를 타서 먹어요. 색깔은 이렇게 우려내면 요 정도. 아마 이거를 탈모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는 이거를 먹은 지 지금은 거의 20년이 넘었지만 탈모에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차로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머리숱이 많아지고 이거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마시는 차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 구매 링크 댓글에 걸어둘게요. 국내산이고요. 금액도 괜찮아서 100개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어성초 100% 차. 저는 이게 원액 같은 것도 파는데 그거는 딱히 제가 또 이게 못 믿어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사실 그 추출하는 과정도 좀 믿었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차로 마셔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저 차로 마시는데도 생리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농 어성초 뭐 이렇게 많이 파는데 어성초가 냄새가 상당히 독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그렇게 뭐 독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농약을 칠 수가 없대요. 벌레들이 안 달라들기 때문에 농약을 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는 어성초는 농약을 안 칠 수밖에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유기농을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유기농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성초 티백인데 괜찮아요, 먹어도. 어성초가 뭐 염증 제거에 정말 탁월하다고 해서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먹고 해독 작용도 뭐 좋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뭐 피를 맑게 하고 독소나 뭐 중금속도 해독을 해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궁근종이 있어서 이게 피를 맑게 하는 것 같긴 해요. 덩어리가 덜 떨어져요. 얘를 마시고 나면 양도 적게 들고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양도 좀. 근데 요거를 또 부작용도 아셔야 되잖아요.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 근데 저는 수족냉증이 있지만 어쨌든 근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습니다. 임산부들, 어린이들, 몸이 좀 차가우신 분은 안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수족냉증이 있지만 먹습니다. 근종 때문에. 근종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신 분은 많이 먹으면 배탈 설사 난다는데 이거 뭐 많이 먹을 일 없잖아요.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으니까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를 마시면은 자궁근종에 이게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2cm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종 있으신 분은 내가 생리형이 많다. 그리고 그 자궁근종이 자꾸 커진다 하면 유지 차원에서 저는 얘를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넘게 마시고 있는데 자궁근종이 생기고 나서 다시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자궁근종이 있는 건 크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생리를 막 펑펑펑펑 나오게 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자궁근종을 뭐 제거를 해야 되나 자궁을 드러내야 되나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마시고 나서 생리양이 그렇게 많아진 적이 없어요. 이제 저랑 안 맞는 영양제를 먹으면 막 많아지고 해서 얘 때문에 안 좋구나 얘는 나한테 안 맞구나 싶어서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끊어요. 약이나 뭐 영양제도 아니다 싶으면 좀 생리양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끊고 얘를 바로 마셔요. 그러면은 다시 생리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궁근종 있으신 분은 이 어성초 차로 꾸준히 유지를 좀 하시면 뭐 건강에도 좋고 피도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염증도 제거해주고. 그래서 뭐 굳이 유기농 안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얘는 농약을 칠 수가 없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요거 그냥 꾸준히 드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작용, 이 생리혈이 많아지는 거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년 넘게 먹고 있는데 큰 부작용 없이 잘 먹고 있고 수족냉증이 있지만 여전히 뭐 이게 좋아진다거나 나빠진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자궁근종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저는 이 어성초차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궁근종 있으신 분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정말 확실히 생리혈이 양이 적어져요. 덩어리도 안 나오거나 어쩌다가 내가 뭘 좀 안 맞는 걸 먹으면 나오는 정도. 그래서 자궁근종 있으신 분은 괴로워하시지 마시고, 수술을 하실 거면 대학병원 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유지를 하실 거면 이렇게 어성초차 마시면서, 아, 나는 자궁이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궁근종이 더 커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해야겠구나 싶으면 어성초차 저랑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유지하셨으면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애도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그때 워낙 유산을 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 자궁근종 있다고 아이 갖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시고 자꾸 유산이 된 다음에 의심해 보세요. 자궁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위치가 아니다, 그 정도 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대학병원 가서 수술하시고 임신해 보세요. 임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애 낳았어요. 자, 근종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유지하시고 관리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득템 언니였고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